여기 베이징의 한 동물원에서 충격적인 집단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이 나뉘어 단체로 격렬하게 충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특히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다른 여성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올리는 경악스러운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동물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영국에서 온 올리비아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작년에 저는 한국과 중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으며,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 저는 세계 지하철에 대한 특집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에센셜 리빙이 주관하여 세계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도시의 지하철 10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지하철의 수속 능력, 요금 체계, 그리고 접근성 등을 핵심 평가 항목으로 삼았는데, 이 모든 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하철은 모든 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그 편리함에 크게 감탄하곤 합니다. 저는 원래 한국 지하철에 대한 단독 특집 기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저의 중국인 상사인 웨이 부장이 세계 지하철 1위는 중국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계속해서 중국 지하철 취재를 압박했습니다. 이미 에센셜 리빙의 최신 조사 자료가 발표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하철이 최고라는 상사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웨이 부장과의 논쟁은 통하지 않았. 그는 자신의 말이 옳다며 이번 한국 출장길에 중국도 함께 방문하여 한국과 중국 지하철의 수준을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지시라고 생각하여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같은 아시아권 국가로서 두 나라를 함께 취재하 기로 결정했습니다. 속으로는 중국 지하철은 뻔할 테니 중국에서는 그냥 여행이나 즐겨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먼저 대한민국에 도착하 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철도가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취재 장소였습니다. 사전조사 결과 한국 여행 시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 중 하나가 인천공항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단순한 공항이 아닌 하나의 관광 명소로 인식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카메라로 그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공항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내부 시설과 구성이 뛰어나며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심사와 짐 찾기가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행정 처리가 빠른 곳은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보통 공항 화장실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마치 호텔 화장실처럼 청결하여 놀라웠습니다. 또한 공항 곳곳에는 부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외국인으로서도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매우 잘 정비되어 있어서 저처럼 길 찾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빠르게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도착부터 이미 취재할 거리가 너무 많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인천공항에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외국인들도 다수 목격할 수 있었는데, 이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 공항을 높이 평가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동선은 곧바로 공항철도로 향했습니다. 평소 길침에도 불구하고 환승 없이 한 번의 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로 연결되는 동선은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경험한 그 짧은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번 특집 기사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열차를 이용하는데 요금이 한국 돈으로 올해 0원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갖추고도 이토록 저렴한 요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한국이 지하철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가 있는 홍대로 향했는데, 홍대까지는 공항철도로 약 50분 정도 소요되었고 환승 없이 바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철도에 처음 탑승했을 때 느낀 점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이토록 쾌적한 지하철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런던의 지하철도 시설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지만 워낙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차량 내부가 매우 비좁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백차 양쪽에 승객이 앉아 있으면 중앙 통로로 걷기 힘들 정도입니다. 런던의 좁은 차량들은 자연 환기 방식을 채택하여 환기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으로 냉방과 환기를 대신하고 있으며 심지어 무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운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는 홍대로 이동하는 동안 열차 내부 사진을 꼼꼼히 촬영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착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잠시 눈을 붙일까 생각했는데 아니 고속의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영국 BBC와 미국 CNN에서 한국의 인터넷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하는 기사를 본 적은 있었지만 지하철 내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사실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곳에 가봤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서 사실상 사용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엄청난 속도의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심지어 제가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의 와이파이보다도 빨랐습니다. 저에게 이 정도 속도는 가위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해 이것저것 검색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홍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 전 대부분의 한국인이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조사했기에 인천공항에서 티머니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통합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는 물론 편의점 이용까지 가능했으며 더 놀라운 점은 대중교통 간 일정 시간 내에 환승 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정책이었습니다. 심지어 환승할 때 노선이나 운영회사에 상관없이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두 처리가 가능했으며 일본처럼 환승을 위해 지상 밖으로 나갔다가 지하철을 갈아타는 번거로운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방문했던 일본의 지하철은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일본은 요금도 매우 비쌌으며 외국인 승객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구조여서 저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길을 헤매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지하철 노선마다 운영회사가 모두 달랐기 때문에 열차를 갈아탈 때 아예 출구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걸어가서 다른 노선을 타기 위해 다시 진입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 요금은 별도로 부과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가 오래전이라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이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안내방송부터 알아듣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노선도 또한 너무 복잡하여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하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선진적인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국가도 있지만 한국처럼 환승을 무료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는 다른 나라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카드 한 장으로 한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니 한국에 거주한다면 자가용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지하철이 우문 4개 노선에 걸쳐 약 800개 가까운 역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2028년까지 완공 예정인 역까지 합치면 900개가 넘는 역이 생겨날 예정입니다. 게다가 GTX 관격급 행철도 250개 역까지 증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주변에 역이 없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밀집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이로운 점은 이 모든 역에 스크린 두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5년 2호선 4단격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 두어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관점에서 스크린 두어는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느껴졌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겠지만 각 스크린도어마다 다양한 광고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광고 수익으로 설치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았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이처럼 효율적으로 스크린도어를 활용하는 한국인들의 아이디어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스크린도어 덕분에 승객 추락사고, 나 투신 자살 같은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매우 긍정적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인 2호선을 먼저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선 이용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사전 조사를 했을 때 흥미로웠던 점은 열차 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노약자석이나 임산부 배려석에 앉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해보니 정말 그러했습니다. 지하철 내에 승객이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약자석과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닐 텐데 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이를 어기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한국을 동방계의 지국이라고 부른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러한 모습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독한 길치라서 일본 지하철에서도 길을 여러 번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놀랍게도 외국인 전용 지하철 앱인 서울 서브웨이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앱의 기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앱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제 현재 위치를 인식하여 어느 방향의 열차를 타야 하는지 알려주고 심지어 제가 탑승하려는 열차 간별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1분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확했으며 환승 열차를 탈 때 가장 짧은 이동 동선까지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 같은 길치는 길을 잃으려야 잃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승이 너무나 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이 서울 서브웨이 앱에는 제가 서 있는 역 주변의 관광지와 서울 주요 관광지 30곳이 한눈에 보기 좋게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만 있다면 서울 여해 정엉이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안내방송 시스템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매 역마다 내릴 곳의 역 이름을 2번씩 알려주고 내리는 방향까지 상세히 방송해 주었습니다. 방송이 없더라도 알 수 있도록 양쪽 문 위에는 작은 스크린이 있어 역 이름이 크게 표시되고 내리는 방향의 문은 밝게 빛나서 방향을 헷갈릴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설계는 이용객의 편애와 배려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남역에서 하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남역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남역에 온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한국에 있는 무인 지하철을 직접 타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에서 한국 지하철에 대해 조사했을 때 기관사가 없는 노선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분당선 노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열차의 첫 번째 칸에 탑승하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관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완전히 뚫려 있었고 제가 마치 기관사가 된 것처럼 열차가 나아가는 레일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미리 조사해서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고속으로 장거리를 달리는 지하철이 무인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모노레일 정도야 기관사 없이 이동이 가능하겠지만 이처럼 복잡하고 긴 노선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은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반대편 칸으로도 자리를 옮겨보았으나 그건 역시 뻥 뚫려 있었습니다. 혹시 직원이 상주할 공간이 있을까 하여 열차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지만 직원이 탑승할 만한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직접 와서 체험해보니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기술 발전이 고도화된 국가였습니다. 또 한 가지 대단한 점은 이러한 선진 지하철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모두가 질서를 지켰고 지하철 내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 지하철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그 운영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고 그 비용은 고작 1달러 약 1,000원대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었으며 열차는 매우 부드럽게 운행되었습니다. 내부 또한 조용하고 청결했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편안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곧바로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베이징은 과거 올림픽 개최를 위해 도시 전체를 재정비했기 때문에 지하철 시설 자체가 나쁠 리는 없었습니다. 저의 중국인 상사인 웨이 부장이 중국 지하철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별로 취재할 것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지하철 취재는 하루 만에 끝내고 나머지 일정은 제가 좋아하는 판다를 보러 동물원에 가야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좋아하지 않지만 중국 판다, 특히 한국의 푸바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만큼 판다는 정말 좋아합니다. 빨리 취재를 마무리하고 남은 일정 동안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위해 베이징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처음 탑승한 그 순간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이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마치 달리기 경주라도 하듯이 먼저 타기 위해 서로 밀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틈에 끼어들어 넘어질 뻔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서로를 밀치고 당기며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객차 내에서 싸우는 사람까지 목격했습니다. 두 여자가 우산을 들고 싸우는데 바로 옆에 어린아이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있던 다른 중국 사람들은 그 둘을 말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살면서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지하철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떠들었고 자기가 내려 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잠시 지하철을 탔을 뿐인데도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을 짧게 이용했을 뿐이지만 저는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지하철의 시설 자체는 최신식이었습니다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비교하여 환승 시스템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노선을 확장해서 그런 것인지 환승 자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13호선과 15호선이 만나는 왕징서역은 환승을 하려면 무려 10분을 걸어야 했고 2호선 동주문역은 지상으로 나와 한참 걸어가서 다시 지하로 내려가 환승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미개한 중국의 모습을 기사로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하면 저의 중국인 상사인 웨이 부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 지하철을 취재하고 싶지도 않았고 비상식적인 중국인들과 가까이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고 동물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판단과 다른 동물들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동물원 내부가 엄청나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명과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 동물들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판다는 소리에 예민합니다. 저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걸어갔는데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장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단체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싸움이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중년 여성이 다른 여성과 싸우는 와중에 바닥에 넘어져 있는 여자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휘감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심지어 아이까지 안고 있는 사람이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누워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기에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여자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중년 여성을 보기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나타나 할머니가 하는 짓을 보고는 곧바로 달려가 할머니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연장자를, 그것도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을 발로 찰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미쳐 돌아가는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미개한 민족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똑같은 아시아인데 어떻게 한국과 중국이 이토록 극명하게 다를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왜 중국인들을 민폐라고 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도 이런 나라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사비로 항공권 일정을 변경하여 영국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중국인 상사회의 부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지하철 시설은 새로 지었기에 좋은 것은 맞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바닥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지하철에 대한 기사는 도저히 쓸 수 없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말에 웨이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역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후 한국 지하철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볼수록 중국과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극명하게 다를 수 있는지 되새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지하철에서의 모든 경험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저의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인들의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정연하고 높은 시민의식은 진정으로 본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영국에서 온 올리비아 씨의 경험을 김민준 아나운서가 읽어드렸습니다. 중국은 알면 알수록 경악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며칠 전 지하철에서 평소와 달리 소란스러움을 느꼈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 관광객들이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중국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오늘 올리비아 씨의 생생한 취재 후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은 저희가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이다의 김민준 아나운서였습니다.